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대전을지대학교 산부인과 양윤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교수님 나온다고 해서 제가 예습, 복습 또 열심히 하는 MC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이 교수님이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셨더라고요. 진짜요? 여러 차례. 이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등재가 된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한 20년 동안 그 환자를 진료하면서요. 어떻게 하면은 그 수술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연구를 하면서 그 다양한 수술법을 개발했는데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노고라고 할까, 뭐 격려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수여를 했고요.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그 출산 관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출산할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위한 인용해서 출산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뭐 이런 거에 대한 격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교수님께서는 무흉터 노츠 로봇 수술로 명의이시고 또 네. 최근에는 모바일 분만 앱을 개발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 들었는데 이게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노추 수술이라고 하는 걸 좀 생소하겠는데요. 보통 우리 인간한테는 자연 개구라고 해서 입, 항문, 질과 같은 이런 자연적인 구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해서 흉터 없이 수술하는 방법을 총칭해서 무흉터 노추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2011년서부터 노추 수술을 개발해서 무흉터 자궁 적출 수술을 한국 최초로 개발했고요. 한국 최초로요? 예. 와. 그러다가 이제 2017년 몇 년 안 됐죠. 그때 로봇 수술을 동원을 해서 무흉터, 무가스 로봇 노추 수술을 개발하면서 그 노추 수술의 그 대중화를 이뤘다고 할까요? 예. 또 산부인과에서 출산은 참 무섭고 위험합니다. 또 위료 사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요. 환자에 대한 기대 욕구도 높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동원을 하면은 안전하게 또 그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출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웹을 출시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서 향후 인공지능 출산 관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산부인과 다니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만나볼 주제가 이제 중년 여성 갱년기입니다. 이 갱년기라는 게 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죠. 힘든 네. 시기라고 많은 분들 겪고 들었는데 계신 거죠. 정확히 여성 갱년기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그 여성은 태어날 때서부터 난소에 난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성과는 좀 틀리죠. 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면서 그 난포를 2,000개에서 3,000개씩 소진하면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고 난자를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다 소진된 상태를 폐경이라고 하는데요. 폐경되기 4, 5년 전서부터는 여성 호르몬 감소에 의한 신체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폐경된 이후에 4, 5년까지 지속되는데요. 이 시기를 통틀어서 폐경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갱년기가 제2의 사춘기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진짜 사춘기 때는 사실 별다른 치료를 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갱년기에는 진짜로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갱년기가 중요한 시기인데 갱년기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갱년기는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으로 살 수 있을지 아니면은 갱년기 증상이라든가 뭐 갱년기 되면은 심혈관 질환도 생기고 네. 골다공증도 생기기도 하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환자로 살게 되는 건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뭐 피부 노화도 생기고 대사증후군도 생기고 골다공증 생긴다고 하는 이런 환자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을 고치고 호르몬 치료를 적절히 한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삶, 건강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시기를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갱년기 또 남성 여성은 똑같이 나이를 같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여성 갱년기 만나보고 있지만 남성도 갱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많이 큰 차이가 있나요? 여성이 갱년기를 더 심하게 앓고 지나가는? 예, 남성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죠. 남성은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계속 그 노화 과정을 겪습니다. 보통 1년에 한 1%씩 노화한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있는 상태에서는 노화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은 폐경되면서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니까 그 폐경되고 나서 한 4, 5년 동안 갑자기 노화가 되죠. 보통 4, 5년 동안 20-30%가 노화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가 됩니다. 네. 여성들의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변화로 이 갱년기 증상이 크게 나타난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변화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좀 신체 변화를 좀 살펴볼까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은 그때서부터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보통 한 45세 정도가 되면은 갱년기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증상이 생리불순이 생깁니다. 네. 생리가 불규칙해지고요. 조금 더 심해지면은 하혈이라고 하는 부정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호르몬이 더 떨어지면서 변화가 자궁 근종이라든가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증 이런 병을 갖고 있었던 여성분들이 이런 병이 더 악화가 되면서 한 50대 정도가 되면 이제 폐경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안면 홍조라든가 근육통, 불면증이 생기고요. 5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면 피부 노화가 되면서 질곤조증이 생기면서 좀 고통스러워합니다. 50대 한 중반 정도 되면은 그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골다공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갱년기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우리가 향후 4, 50년 동안의 건강 관리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표를 봐서도 확연히 느껴지는 게 네. 교수님 말씀대로 서서히 감소하다가 약 45에서 55세, 10년 사이에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저 기간에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네요.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냐, 그 나만의 그 건강 스타일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폐경 이후에 4, 50년 동안에 건강하게 살게 될지 잘못하면은 약봉지를 갖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렇게 몸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제 중년의 갱년기를 앓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게 보니까 요즘 중년 여성분들이 더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체질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하고는 네. 라이프 스타일이 현저히 차이가 났죠. 우리 할머니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18살 정도에 초경을 했고요. 초경하자마자 이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네. 결혼하면서 5명, 6명 그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서 네. 결국 평생 50번 정도 생리를 했을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50번밖에 안 했어요. 예. 근데 요즘 그 생리하는 그 청소년들 나이대가 한 11살 정도니까. 맞아요. 빨라지기도 했고 네. 또 첫 임신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럼 생리량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한 500번 정도 현대 여성들은 생리를 하는데요. 네. 500번 생리를 하면서 난소에서는 엄청난 양의 에스트로겐을 생산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출산이 거의 없으니까 임신하면서 태반에서 만들어내는 프로게스테론 생산은 거의 절대 결핍 상태예요. 그래서 현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불균형이 극심한데요. 네. 이것이 우리 할머니 세대와 다르게 현대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저 막대 그래프에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다 이제 생리를 하는 기간이잖아요. 기간이고 또 에스트로겐이 생산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임신을 하면은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임신 유지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임신 유지 호르몬이 사람을 안정에
하게 하고 자궁 근종이라든가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 증식증을 방어하고 있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깨지면서 호르몬의 산부인 불균형.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뭐 여러 가지 병도 잘 갖고 있잖아요. 요새 뭐 여성들이 근종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80% 정도가 근종이 있고 네. 자궁 성근증, 자궁이 딱딱해지는 병도 갖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갱년기가 이제 처음에 시작될 때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아, 이러면 갱년기가 시작됐다 하는 신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갱년기의 첫 신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불균형이 깨지는 시기입니다. 네. 그게 깨지면 첫 증상이 생리불순, 자궁 출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40대 한 중반 정도 되면은 에스트로겐 생산보다 프로게스테론 생산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균형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숨어있던 여성들이 이제 자궁 근종이라든가 성근증, 자궁 내막증, 직증 뭐 이런 거 여부는 네.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는 건데 이런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더 악화되고 커지고 심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첫 증상이 자궁 출혈, 생리불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갱년기가 나한테도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균형 잡힌 그 호르몬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가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이제 폐경되고 나서 갱년기 좀 시작하시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살이 찐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삼시세끼를 먹는데도. 네, 먹는데도. 그리고 또 심한 건 복부 쪽에 좀 살이 많이 집중되나요? 찌시더라고요. 이것도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갱년기의 적신호 중에 적신호가 네. 복부 비만이 아이고. 있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대사 속도가 떨어지고요.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내장 지방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도 생기기도 하고 체중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중성 지방이 늘어나요. 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LDL이 올라가는 거죠. 예, 네. 이게 바로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적신호가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갱년기 때 이 복부 비만, 체중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폐경되기 전 여성들 CT 사진을 보면은 거의 파랗게 녹색으로 보이는 게 내장 지방이거든요. 네.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슬림하고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폐경된 여성들 CT 사진을 보면은 이 파랗게 생기는 복부 내장 지방이 저게 다 내장 지방이군요. 예, 엄청납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걸 알고 있다면 과거에 비해서 대사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오히려 소식을 하거나 좀 식습관의 변화도 필요로 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때서부터는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때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갱년기 이후에 건강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봉지를 갖고 다니냐 네. 여기 이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또 과거에 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결혼하더라도 또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의 모습도 네. 많이 늘다 보니까 그 시대 변화 따라서 나타나는 여성 질환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그 할머니 세대 때 5명을 이상 출산했던 그런 우리 할머니 세대에는 네. 문헌을 찾아보더라도 자궁 근종이라든가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 증식증 이런 거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현대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흔하죠. 0.7명 출산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불균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현대 여성들은 자궁 근종이라든가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그런 병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폐경에 대해서도 그 갱년기 증후군이라든가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이 많은 이유도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사실 이 폐경을 했을 때를 폐경이라 표현하지 않고 완경이다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요. 단순 생리불순과 이 폐경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검사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나이도 이제 40대, 30대에도 폐경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리불순 있다든가 갱년기 증상, 땀이 난다든가 얼굴이 붉어지고 뭐 불면증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산부인과 초음파를 봅니다. 네. 초음파를 보면은 폐경이 돼서 갱년기가 돼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은요.
이제 자궁도 조금 줄어들고 특히 난소에서 난포가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네. 20대 여성들은 이 난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최소한 10개 정도 이렇게 난소에 난포가 꽉 차 있는데요. 이게 한 달에 1,000개에서 2,000개씩 사용하면서 거의 소진되면은 폐경기 근처에는 초음파를 봤을 때 한두 개의 난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눈에 띄게 감소했네요. 예, 네.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폐경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요. 그래도 확진은 혈액 검사를 합니다. 네. 예, 혈액 검사를 하면은 AMH라고 하는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은 네. 제로에 가까우면은 폐경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요. FSH 이 검사를 통해서 4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됐을 때에는 폐경, 그다음에 에스트라디올이 40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일 때는 폐경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음파와 더불어서 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정확히 진단이 내려지기 마련인데 사실 나타난 증상으로 봤을 때 이 갱년기에 진입했다. 이 첫 시그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생리불순 네. 그리고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게 자궁 근종이나 이제 성근증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도 한번 짚어 주실까요? 자궁에 이렇게 혹만 있는 거를 근종이라고 하고요. 자궁 벽이 염증에 의해서 두꺼워진 거를 성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꺼워졌을 때.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요? 증상이 없다가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네. 갑자기 커진다던가 악화되면서 하혈하고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갱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의심을 해봐야 되고 네.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자궁 내막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자궁 내막 증식증도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 자궁내막 증식도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 불균형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자궁내막 증식증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과도한 불균형으로 이 자궁내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궁내막에 실핏줄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불균형 때문에 하혈을 하고 출혈이 통증을 일으키는 병을 자궁내막 증식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르몬 불균형 질병이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만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자궁 내막 암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갱년기가 됐을 때 자궁 출혈이라든가 골반 통증이 있을 때는 이게 자궁 내막 암에 의한 것이 아닌지 자궁 내막 증식증이 아닌지 검사를 꼭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자궁 내막암의 전 단계라고 하니까요. 기존에 이 무로, 그러니까 자궁 근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막의 두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좀 신경을 써서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엇보다도 치료법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법 있을까요?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가 자궁 성근증, 자궁 근종은 역시 호르몬 위전성 질병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만 한다고 한다면은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을 떨어뜨리는 GnRH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 주사만 맞아도 자궁 근종이라든가 자궁 성근증이 한 30% 정도 크기가 줄어들고요. 네. 또 주사를 맞기가 좀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은 미레나라고 하는 프로게스테론 삽입된 그 루프가 있습니다. 네. 이것만 투여를 하더라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물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최근 그 로봇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갖고요. 네. 로봇 수술을 통해서 정교하고 흉터가 없게 수술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됐고요. 할 수 없이 자궁 적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V노즈라고 하는 로봇 수술을 통해서 흉터가 없이 수술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흉터가 없다는 거에 대한 장점도 네.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지만은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이 복귀하기가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서부터는 물론 제가 선도적으로 로봇 자궁 적출 수술을 V노즈를 통해서 시행을 했지만은 외국에서도 많은 그 수술을 하면서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복강경 수술 시대에서 확실하게 로봇 수술 시대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생리 기능이 끝나는 단계에 시작한다. 호르몬이 변하면서 다양한 생리학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갱년기를 노화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여겼지만
현재는 치료받아야 할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갱년기의 기간이나 증상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요즘 식은땀이 자주 나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갑자기 막 화가 이렇게 났다가 또 막 가라앉았다가 밤에 잠도 잘 못 자겠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그런 증상이 시작됐나요? 3, 4개월 전부터 된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전부터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폐경은 언제 되셨나요? 한 5, 6개월 전에 폐경이 됐어요. 그럼 그때서부터 증상이 계속 심해졌나요? 그때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잠 못 자는 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드시고요. 여성 갱년기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핫플래시로 불리는 열기와 갑작스러운 땀 분비다. 열기는 잠을 방해하는 특징적인 증상으로 밤에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더불어 감정 변화와 기억력 감퇴와 같은 정신적인 변화도 나타난다. 이 환자는 전형적으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인데요. 이런 걸 안면 홍조라고 하고요. 바람과 땀과 이런 게 같이 동반되면서 불면증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여성 호르몬 감소에 따른 증상입니다. 원인은요, 에스트로겐 감소에 따른 증상이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확연하게 그런 증상이 줄어드는데요. 이 환자가 갱년기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부를 검사한 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확실하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갱년기는 난소 기능이 점차 떨어지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여성 호르몬과 남포 자극 호르몬 수치로 진단할 수 있다. 특히 골밀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갱년기 이후 근골격계 질환 발병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요. 새로운 생활 습관, 100세까지 사는데 중요한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르몬 치료와 함께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한다고 한다면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안면 홍조라든가 이런 갱년기 증상뿐만 아니라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은 심혈관 보호 효과서부터 해서 골다공증 예방, 인지기능 강화까지 다양한 건강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가 되었을 때는 호르몬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폐경과 갱년기는 누구나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변화에 불안해하기보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의 수준이라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브레이크 타임. 갱년기는 100세 시대의 시작이다. 환자의 단면이 아닌 여성의 탄생부터 끝까지 함께 동반자가 돼주는 진료 과목 산부인과. 양윤석 교수의 사명감도 남다르다. 제가 젊었을 때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고요. 또 특히 산부인과는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수술도 하기도 하고요. 내과적인 치료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동기를 통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로봇 V노츠 수술에 성공한 양윤석 교수. 인공지능 예측 계산기를 기반으로 모바일 분만 앱도 개발한 바 있다. 늘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빠르게 적응하는 의료 현장에 노력하는 리더다. 전에 저희들이 복강경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복강경 수술이 하나의 기다란 기구를 통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정교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정교한 수술, 자궁을 보존하고 임신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복 수술과 같이 정교한 수술이 필요한데요. 다행히 이제 로봇 수술이 나오면서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렇지만은 로봇 수술에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수술하는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시작을 확인하는 걸음부터 마주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하는 안내자 양윤석 교수. 그의 사명감은 산부인과의 자존심이다. 산부인과 사람에는 그 출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서전이기 때문에 집도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 다 훌륭하시지만은 제 나름대로의 수술 방식을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또 인정해주고요. 이제 국제적으로도 또 제 수술을 또 따라 해주시는 그런 집도 수술 방법을 개발하고 했던 거가 저한테는 의사로서 큰 보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치료하면은 확실하게 치료가 되고요. 또 치료가 안 되면은 위험 부담이 있는 것까지만은 그런 데에서 확실히 매력적이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생명을 탄생한다는데 기여하는 거가 그 순간순간에 기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의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산부인과를 지금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치료법을 연구하고 의료 현장을 위해 고민하는 양윤석 교수. 또 어떤 연구를 발표할지 그가 그려낼 내일이 기대된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 영상 속에 교수님 보니까 인상 깊었던 게 그 환한 미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산부인과 찾는 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한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맞습니다. 사실 갱년기 증상을 좀 심하게 겪는 분들도 계시고 알게 모르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 배우자의 관심과 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병원에 부부가 같이 좀 많이 찾아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남편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는 환자도 괴롭지만은 가족분들도 좀 괴롭기 때문에 아마 네. 또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요. 남편이 또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안쓰러운 마음에서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는 그 갱년기 환자들이 신체적인 증상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듭니다. 우울감도 있고요. 불안 증세도 있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 같이 이제 호르몬 치료하는 산부인과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고생해? 호르몬 약만 먹으면은 2주면은 괜찮아지는데 한번 복용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은 그러면 호르몬 약을 복용하라. 그렇게 이제 지지를 해 주는데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성분들 호르몬 약을 입장에서는. 복용하면은 위험하지 않아요. 네. 좀 참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게 환자가 꽤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많이 힘든다고 한다면은 또 가족과 또 자신을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생각해보는 그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남편인 또 아니면 또 가족들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갱년기 환자를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갱년기를 처음 이제 초기에 겪는 분들의 공통적인 네. 특징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진다거나 네. 또 뭐 어떤 분들은 얼굴에 이제 열이 오른다, 화끈화끈한, 화끈화끈거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갱년기 여성들의 주요 초기 증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짧게는 한 1, 2년, 뭐 아주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은 한 몇 개월 만에 이제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심한 경우는 한 1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시간 동안에 고생하는 거를 인내라고 하는 그런 거 하나로 참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요. 갱년기를 스트레스 10년 받으시고, 동안이나.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갱년기는 또 주변 가족과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참고 있을 만한 것도 아니고요. 또 갱년기 증상이 좀 이렇게 심해지면은 그 자체로 우리가 자신의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기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조금 더 시기가 경과되다 보면 이제 혈관 질환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이 심혈관 질환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젊었을 때 여부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병에 잘 안 걸립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성 호르몬 자체가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폐경이 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부 비만이 생기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도 증가되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뚝 떨어집니다. 심장병 그 위험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경되고 나서 4, 5년 정도 지냈다고 한다면은 나의 심장, 나의 그 혈관은 건강한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갱년기 기간에는 이제 몸이 좀 많이 약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절 쪽도 좀 많이 안 좋아진다. 골다공증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에스트로겐 그 자체가 심장 보호 효과도 있지만은 뼈 보호 효과도 있거든요. 네. 골다공증 보호 효과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면서 4, 5년 정도 되면은 골다공증이 시작됩니다. 폐경 전에는 한 1%씩 그 뼈가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폐경 후가 되면은 3에서 5%씩 그 뼈가 감소가 돼요. 네. 갱년기를 한 5년 정도를 따져봤을 때 보면은 5년 동안에 자기 일생에서 뼈가 로스가 되는 게 30%가 된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향후 내가 골다공증 환자가 될지 아니면 건강한 뼈를 가지고 우리가 노후 생활을 할지가 결정되는데요. 그냥 방치하면은 폐경된 지 한 5, 6년 되면은 세 명 중에 한 명이 골다공증 환자가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관절이 이제 골절이 되면은 사망률이 25%나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50대 이후 폐경이 되신 분들은 뼈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갱년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깜빡깜빡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이 무엇을 기억한다, 암기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은 폐경이 되면은 이 암기 작용, 인지 작용에 작용했던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뇌도 우리가 그런 작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요, 불면증이 생기고 기억력이 좀 줄어듭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는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떨어짐에 따라서 사진에서 보다시피 뇌신경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기억을 관여하는 해마라든가 뇌 회백질에 약간의 그 응축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서 뇌 기능이 감소로 인해서 불안장애라든가 우울증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갱년기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놔두기보다는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치료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법부터 살펴볼까요?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됩니다. 네. 어떻게 투여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자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궁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에스트로겐 단독요법만 해요. 여성 호르몬만. 예. 근데 이제 자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여성 호르몬만 투여하다가는 자궁 내막 암이 생깁니다. 아, 너무 증식해서. 예, 그래서 반드시 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네. 예, 그에 따라서 폐경된 지 얼마 안 되신 젊은 여성분들한테는 생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리를 할 수 있게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고 폐경된 지 한 4, 5년, 3, 4년 지난 분들한테는 생리하는 게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생리가 없게 호르몬을 투여하는데요. 꼭 먹는 호르몬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르는 호르몬도 있고요. 달라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비만한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바르는 호르몬을 사용하면은 안전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환자의 상태, 증상에 따라서 호르몬 제제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아마 갱년기를 갖고 계신 우리 중년분들은 약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거든요. 약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호르몬 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으로 이루어진 약입니다. 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약은 이제 꽤 오래된 얘기지만 2002년도에 사용했던
그 합성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했던 약은 유방암에 대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퇴출됐지만은 여성 호르몬에다가 어떤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약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최근에는 그 천연 프로게스테론인 프로게스테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과 에스트로겐과 합쳐서 우리가 상품명으로 나와 있고요. 또 다이드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프로게스테론을 통해서 에스트로겐과 다이드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나와 있고요. 또 리비알이라고 하는 약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관련이 없이 호르몬을 작용하는 그런 약도 있는데 이 약도 뭐 유방암에 대해서 많은 위험이 없기 때문에 매우 선호하는 약이고요. 또 최근에 그 유방에 혹이 있다든가 네. 아니면 자궁에 근종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하기가 매우 불편하거든요. 유방에 혹이 크지 않을까? 자궁에 혹이 커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억제하는 약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을 선택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갱년기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서 듣고 나서 뭐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네. 뭐 몸에 되게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들도 있는데요. 호르몬 치료의 득실을 좀 살펴볼까요? 모든 치료가 다 그렇듯이 약물 치료할 때는 득실을 따져봐야 됩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그 유방암이 생긴다는 소문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지식이 있는데요. 그는 실제는 이제 2002년도 WHI 연구를 통해서 유방암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유방암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는 유방암은 50세가 넘어서 100살까지 산다고 쳤을 때 100명 중에 1명의 여성이 유방암이 걸려요. 굉장히 많은 그 빈도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유방암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좀 빨리 발견되는 게 아닌가. 호르몬 치료했을 때 혈전 정맥증이라는 위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수많은 이득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갱년기 증상이라든가 뭐 피부가 노화된다든가 심혈관 질환이 악화된다든가 골다공증이 생긴다든가 대장암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를 예방을 하면서 삶의 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유방암에 대한 위험, 정맥 혈전증의 위험보다는 나한테 어떤 득실이 있나를 따져보면서 호르몬 치료를 한다면은 건강한 그 중년 이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 심혈관계를 보호해준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네. 어떻게 그렇게 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실까요? 저희들은 무조건 다 연구를 통해서 네. 보고 있습니다. 입증된. 입증됩니다. 입증이 돼야지 이제 의사들은 이제 처방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 WHI 연구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50세 대 여성들, 다시 말해서 60세 이하에 폐경된 지 10년 된 젊은 여성들한테 호르몬 투여했을 때는 연구 결과에서 심혈관 질환이 악화도 안 되고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의사가 더욱 주목하는 거는요. 10년 복용했더니 호르몬 치료한 사람들이 사망률이 30% 감소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부는 대단히 주목할 네. 그런 결과거든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네. 유병률이 확 올라간다고 저희가 앞서 살펴봤었는데 이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골밀도가 그러면 이제 높아지는 건가요? 여성들은 이제 폐경되고 나서부터 한 4, 5년 동안 3에서 5%씩 뼈가 손실이 돼요. 그래서 손실된 거를 이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거꾸로 연 3%씩 골밀도가 증가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운동과 호르몬을 같이 했을 때는 이 골밀도가 올라가는 게 더 증폭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운동하는 것도 권하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호르몬 치료를 한다면은 이런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갱년기 하면 눈에 정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잖아요.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자다 하면서 피부 관리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데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고요. 콜라겐이라든가 그다음에 피부에 있는 탄력 섬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소 때는 1%씩밖에 노화가 안 되는데요. 폐경되고 나서 한 3에서 5년 정도 돼 30%가 로스가 되니까 이제 얼마나 좀 안타깝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호르몬 치료가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한 10년 정도 했던 사람들은 한 6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젊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들도 폐경 때문에 호르몬 치료하신 분들이 10년 이상 된 분들이 꽤 많아요. 네. 환자분들이 교수님 때문에 좀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젊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동안이 되었고. 예, 되셨다고. 동안이 된다고. 그래서 할 때 역시 우리가 논문상으로 연구상으로 피부 보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호르몬 치료가 또 피부 노화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염에도 예방 효과가 좋다고요. 50대 초반에는 10명 중에 1명이 질건조증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데요. 60대 중반 정도 되면 2명 중에 1명이 괴로워요. 심하게 질건조증 또 이런 거를 위축성 질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안타깝지만은 이제 폐경되자마자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이런 그 위축증, 질건조증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때를 놓쳐서 60대 이제 질건조증을 치료하다 보니 역부족이 되겠죠. 호르몬 치료가 비용도 저렴하고요. 생각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르몬 치료 효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도 그래도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걱정되죠. 유방암 위험률이 높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갱년기 증상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하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요. 네. 한 2주만 돼도 신경질이라고 잠못 자고 뭐 이랬던 게 좋아지는데요. 걸림돌이 있어요.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많이 배우면 배우신 분들이 더 걱정을 하고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가 그랬습니다. 2002년도 연구를 해봤더니요. 호르몬 투여했던 사람들이 26%나 유방암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런데 좀 잘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후속 연구를 해봤더니 자궁이 없으신 분들한테 여성 호르몬을 투여했더니 오히려 23%나 유방암이 떨어져요. 감소했어요.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성 호르몬이라는 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투여해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만 에스트로겐만 투여했을 때는 유방암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유방암의 주범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2002년도에 사용했던 그 합성 프로게스테론은 퇴출됐고요. 네. 내셔널 프로게스테론을 천연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하면서 이제 유방암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유방암이 증가되지 않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피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 유방암 위험과 더불어서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맥 혈전증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고용량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탔다 이러면 이제 혈전증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때도 혈전증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은 안 한다는 하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 호르몬 치료했을 때 그 정맥 혈전증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심장병이 있다던가 미안하지만 암이 있다던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호르몬 약을 특히 이제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할 때 여부는 저희들은 이제 바르는 호르몬 약을 사용을 해요. 용량을 반으로 줄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혈전증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혈전증 일으키는 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호르몬 치료하면서 혈전증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많지가 않아요. 굳이 이런 걱정 때문에 그 호르몬 치료를 기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50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느냐 60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느냐 네.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호르몬 치료의 골든 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기는 언젠가요? 60세 이하 폐경된 지 10년 된 이하 우리는 이제 폐경된 지 10년 된 이하를 젊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여성들한테 호르몬 치료하면은 갱년기 증상, 불면증, 근육통, 뭐 신경질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잖아요. 네. 그거 확실합니다. 심혈관 보호 효과도 있고요. 부가적으로 호르몬 치료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피부 노화, 질건조증 이런 건 확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폐경된 지 10년,
미만의 60세 이하의 여성들은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위험도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기를 치료의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앞둔 분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어떤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까? 이 호르몬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한 4, 5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한 거는 2016년도 대한 폐경학회에서 호르몬 치료의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이제 그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호르몬 치료할 때 호르몬의 종류와 용량과 투여 기간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특히 프로게스테론 종류에 따라서 유방암에 대한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환자에 맞춰서 체크를 한다면 호르몬 치료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라. 유방암에 대한 위험, 정맥 혈전증에 대한 위험,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위험을 평가를 하면서 매년 호르몬 약을 바꿀지 안 바꿀지, 용량을 조절할지 안 할지 이걸 하라 이렇게 지침이 있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일상생활 보내면서 점검해야 되는 또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검사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매년 그 4가지 검사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가에서도 유방 초음파 검사, 자궁 초음파 검사 보험해줬고요. 이런 검사를 하면서 유방에 물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는지 안 두꺼워져 있는지, 두꺼워진 상태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부정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궁 내막암 위험도 증가되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자궁 내막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얼마큼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그리고 골밀도가 얼마큼 상승됐는지 안 상승된지를 확인을 하면서 호르몬 약을 바꿀지, 용량을 줄일지, 다른 약으로 바꿀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대 검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수칙 같은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호르몬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가 식단을 바꾼다는 그 자체만으로 호르몬 치료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요. 심혈관 질환, 또 골다공증, 그다음에 뇌 기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호르몬 치료하는 환자들한테 될 수 있으면 칼로리를 줄이세요. 빵, 떡 이런 거를 좀 줄이면서 적절하게 단백질을 복용하세요. 또 우유나 그 달걀을 복용하면서 칼슘이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게, 비타민 D가 공급될 수 있게 이런 식단을 권유를 하면서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운동을 30분 이상 꾸준히 하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호르몬 치료하는 궁극적 목표는 내 환자가 오래 살게, 병에 안 걸리게 오래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와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호르몬 치료의 효과를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 습관 교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이 폐경이 오면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특히 뱃살 때문에 고민인데요. 예전보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예전보다 음식량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요? 또 어떤 음식을 위주로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오셨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여성이 그 갱년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장 지방이 증가되고 살이 찝니다. 많게는 5, 6kg까지 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살찌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2, 3kg 정도까지만 살찌는 것을 허용하라고 그것만 넘지 않게 우리가 권하고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칼로리를 줄여야 되겠죠. 될 수 있으면은 칼슘이 많은 음식, 다시 말해서 멸치, 우유 같은 거를 권하고요. 특히 이제 계란이라든가 햇빛을 많이 보게 하면서 비타민 D가 충분하게 공급되게 권하고 있으면서 고등어라든가 이런 생선을 통해서 오메가3
오메가3를 공급하는 그런 식단을 꿀리도록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장 건강과 밀접하다면서 폐경기에는 유산균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유산균을 먹으면 에스트로겐이 나와서 갱년기를 조금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이론상으로는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유산균을 복용해서 장내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유산균이 장까지 갈 때까지 소멸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양의 유산균을 좀 복용해야 되고 또 그 장기간 복용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한다든가 치료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유산균을 복용하는 거는 의사들은 아직 권하고 있지는 않고요. 건강 차원에서 복용하는 건 괜찮지만은 너무 남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여성 갱년기는 네모다. 교수님, 이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여성 갱년기는 제2의 인생이다. 이제 우리 모두 이제 100세까지 사는 삶이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100세까지 산다고 보면 되는데요. 50세까지는 이제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50세 이후에는 나를 돌보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요. 갱년기는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제2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네. 제2의 삶 누구나 건강하게 보내셔야 될 텐데요. 여성분들 특히나 오늘 살펴본 내용들 잘 유념하셨다가 호르몬 치료 비롯해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산부인과 양윤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